안녕하세요. 마이스링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MRTS를 활용해서 행사 홈페이지부터 상품 생성, 블록 입력까지 차근차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준비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MRTS 제작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사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왼쪽 메뉴 중 행사 관리에 행사 추가를 클릭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각 빈칸을 채워줍니다. 다음 중 영문으로 표기된 칸은 영문 홈페이지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행사 도메인은 홈페이지 주소를 의미합니다. 영어 소문자, 숫자의 단일 또는 조합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MRTS를 통해 다른 사용자가 주소를 이미 생성한 경우 중복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추후 수정도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기간을 설정합니다. 행사 기간과 블럭 입력 기간이 다른 경우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예약 접수 기간을 설정합니다. 예약 접수 기간 외에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경우 예약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메인 페이지를 사용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대문 페이지가 생성됩니다. 타이틀은 큰 제목, 서브 타이틀은 소제목을 의미합니다. 들어가기 버튼은 제목 하단의 버튼을 의미합니다. 배경 이미지 또는 비디오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업로드 시 배경 유형과 파일 유형을 일치시키고 하단의 출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서브 페이지는 대문 페이지를 통과하여 나오는 메인 화면의 상단 배너입니다. 타이틀은 큰 제목, 서브 타이틀은 소제목을 의미합니다. 메인 페이지와 다르게 적어도 무관합니다. 콘텐츠 업로드 시 배경 유형과 파일 유형을 반드시 일치시키고 출처를 기재합니다. 그 후 저장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모두 입력한 뒤에는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꼭 클릭해 줍니다. 지적 콘텐츠 활용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행사가 저장되면 행사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행사 추가에서 저장을 클릭하면 내가 만든 행사가 행사 목록에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가기를 클릭하면 내가 만든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상단 주소창에서 내가 만든 UR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홈페이지의 뼈대인 메인 메뉴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게스트 계정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접속하면 우측 상단에 메인 메뉴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메인 메뉴를 직접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CEO 메시지를 내가 만든 홈페이지에 게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목록 중 내가 만든 행사의 메뉴 관리를 클릭합니다. 메뉴 관리 메뉴 중 페이지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 페이지는 단일 화면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블로그처럼 게시글을 직접
직접 작성하거나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혹은 영상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 명에는 메뉴 명칭을 적어줍니다. CEO 메시지라고 페이지 명을 적어보겠습니다. 페이지 컨텐츠에는 우리가 교육자료실에서 내려받은 CEO 메시지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단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해줍니다. 그리고 사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파일 선택을 눌러서 우리가 내려받은 CEO 메시지 이미지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림이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창을 크게 보고 싶다면 화살표 아이콘을 눌러서 화면을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 원상복구 됩니다. 출처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에 명확히 콘텐츠 출처를 기재해 주시고 저장을 누릅니다. 그럼 여기에 CEO 메시지 메뉴가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내가 만든 홈페이지에 와서 새로 고침을 하면 상단에 CEO 메시지 메뉴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메뉴를 누르면 우리가 만든 CEO 메시지 메뉴가 정상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약 기능이 있는 예약 메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행사 목록에서 내가 만든 행사의 우측 메뉴 관리를 클릭합니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1번 메뉴는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래 메뉴 중 예약몰 추가를 클릭합니다. 예약몰 명은 호캉스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법인 인센티브 투어 행사임을 가정하여 예약몰 유형은 패키지로, 결제 유형은 미결제로 설정하겠습니다. 출발일과 사용일이 고정되어 있으면서 블록을 소유한 행사의 경우 예약몰 유형은 반드시 패키지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럼 우리가 만든 예약 기능이 있는 예약 메뉴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부 홈페이지 연결 기능이 있는 아웃링크 메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 행사 관리 행사 목록을 클릭한 후 내가 만든 행사의 메뉴 관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외부 링크 추가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이 메뉴명에는 관광 정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 링크에는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주소를 기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릭 시 새 창으로 열기는 클릭해서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홈페이지로 다시 돌아오면 새로 고침을 하면 우리가 만든 메뉴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광정보를 클릭하면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만든 상단 메뉴의 순서를 변경하고 싶다면 메뉴 관리에서 원하는 메뉴를 마우스로 꾹 누른 후 드래그 하시면 메뉴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1번 메뉴에는 반드시 예약몰이나 페이지 메뉴가 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만든 홈페이지 메뉴 중 예약 기능이 있는 메뉴인
호캉스 메뉴에 넣기 위한 상품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트너 시스템에서 좌측 상품 관리에 패키지 상품을 클릭합니다. 상품 추가를 눌러서 직접 상품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예시를 보면 이미지는 대표 이미지가 됩니다. 이 보이는 해당 명칭이 상품명, 그 아래 보이는 것이 한 줄 설명, 그 밑에 보이는 것이 대표 설명이 되겠습니다. 상품명, 대표 이미지, 대표 동영상, 한 줄 설명, 대표 설명, 상세 페이지 설명 등 공란을 모두 기입해 줍니다. 행사를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영문칸은 영문 페이지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지와 영상은 교육자료실에서 미리 내려받은 파일을 삽입해 줍니다. 상세 페이지 설명도 교육자료실에서 미리 내려받은 파일을 삽입해 줍니다. 반드시 가운데 정렬을 먼저 진행하고 그림 아이콘을 클릭한 후 파일을 선택해서 업로드해 줍니다. 콘텐츠 출처가 명확하다면 해당 콘텐츠 출처를 반드시 적어주도록 합니다. 저장을 하고 나면 상품의 가장 기본 뼈대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옵션 타입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호캉스 상품이므로 객실 타입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내가 방금 만든 상품에 옵션 타입을 클릭한 후 옵션 타입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빈칸을 채워줍니다. 역시 영문칸은 영문 페이지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더 백제 호텔의 옵션 타입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옵션 타입명에는 객실명을 넣고 대표 이미지에는 호텔 객실 사진을 넣었습니다. 아래 설명에는 호텔 객실과 관련된 설명을 기재했습니다. 이렇게 해당 내용들을 모두 입력합니다. 특히 상품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지만 간결하게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했으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옵션 타입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과 그 옵션이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상품은 행사에 넣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상품을 여러 개 복사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상품의 경우 사용 중 표시가 나타납니다. 사용 중인 상품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한 개 상품으로 여러 행사에 동시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을 편집하면 해당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행사에 영향을 주므로 복사 기능을 권장드립니다. 내가 만든 기준 상품을 내가 만든 행사 홈페이지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메뉴 중 행사 상품 관리의 행사 상품 목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상단 필터를 선택해 줍니다. 내가 만든 행사 홈페이지에 내가 만든 예약 메뉴에 상품을 넣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삽입한 상품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행사 상품 추가를 클릭합니다.
상품 목록이 보이고 그 중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합니다. 별다른 제약을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이후 저장을 클릭하면 추가되었다는 알림이 발생하고 상단의 X를 눌러 창을 닫겠습니다. 내가 만든 행사 홈페이지 중 예약 기능이 있는 메뉴에 상품이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 행사 전용 상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한 상품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옵션 구역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상단의 옵션 추가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기준 옵션 내용이 나옵니다. 우측의 선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각 항목을 기재합니다. 저는 옵션명에 대한전자 임직원 전용이라고 기재하겠습니다. 예약 유형이나 취소 정책은 따로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설명에는 대한전자 임직원 전용 혜택이라고 해서 별도로 기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행사만을 위한 하나의 완벽한 전용 상품이 생성되었습니다. 해당 상품을 클릭하면 아래의 추가 옵션 구역이 활성화됩니다. 이 추가 옵션 추가를 클릭하게 되면 추가 옵션을 생성할 수 있는데 조식, 유아침대, 그 외 기타 요청사항 등을 만들고 요금을 별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매 수량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추가 옵션에는 조식 추가, 조식 무료 추가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대 구매 수량을 3개로 설정하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추가 옵션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내가 만든 홈페이지에 예약 기능이 있는 메뉴에 상품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홈페이지에 다시 한번 접속해서 상품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 중에 예약 기능이 있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현재 내가 만든 상품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약 마감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재고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약 마감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우리가 입력한 모든 정보들이 정확히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홈페이지에 상품을 넣었으면 블럭 수량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좌측 메뉴 중 행사 상품 관리에 블럭 요금 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상단의 필터를 선택합니다. 내가 만든 행사에 내가 만든 예약 메뉴에 내가 만든 상품을 클릭해서 검색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내가 만든 상품이 보이고 해당 상품을 클릭합니다. 해당 상품을 클릭하면 그 아래에 블럭 요금 구역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블럭 일괄 세팅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블럭 세팅 기간을 설정합니다. 저는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선택을 하고 수요일과 일요일에만 출발한다 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재고 수량은 10개를 입력하고 여기에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요일과 일요일에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재고가 10개씩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참가자 홈페이지에 와서 새로 고침을 누르게 되면 예약하기로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옵션을 선택하고 수량을 선택하고 조식 추가 선택하고 예약하기를 누르면 예약 및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든 이 홈페이지는 반응형 페이지로 모바일로도 즉시 접속 가능합니다. 파트너 시스템의 왼쪽 메뉴에서 알 수 있듯이 예약 관리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예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MRTS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남겨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